여름철 에어컨 온도 때문에 고민이세요? 어르신 건강과 전기요금을 모두 잡는 정답은 바로 28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에서 20년간 어르신 건강을 돌봐온 전문의 박수철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제 진료실에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세요. 선생님, 에어컨을 너무 틀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틀겠어요. 그런데 안 틀면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더위를 많이 타시는데 몇 도로 맞춰 드려야 할까요? 특히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에어컨 사용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어르신 건강과 월 전기요금 20만원까지 절약하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78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작년 여름 전기요금이 30만원 나와서 깜짝 놀라신 후부터는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으셨거든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선풍기만 틀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김할머니는 경미한 열사병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었어요.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 지내시다가 생긴 일이었죠. 할머니,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건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김할머니께 알려드린 것이 바로 28도 법칙이었습니다. 28도로 설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전기요금도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28도가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전기요금도 15만원 정도 나와서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하필 28도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28도로도 충분히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년간 어르신 건강을 돌봐온 의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여름철 건강관리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왜 28도가 어르신 건강에 가장 좋은 온도인지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내일 때 어르신들의 혈압과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름철 바깥 온도가 평균 33도에서 35도인 것을 고려하면 실내 온도 28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인 거죠. 그럼 더 낮춰서 25도나 26도로 하면 더 시원하지 않나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면 우리 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여름철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30%가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온도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 때문입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유지 능력이 약해서 감기나 폐렴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28도는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한 온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잠들 때 최적의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데 28도를 유지하면 훨씬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28도로 하면 정말 시원할까요? 더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28도가 시원하게 느껴지려면 다른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히 온도만 28도로 맞춘다고 해서 시원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비밀은 습도 조절입니다.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70%인 곳과 50%인 곳은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습도 70%에서는 30도처럼 덥게 느껴지지만 습도 50%에서는 25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제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춰주세요. 두 번째 비밀은 공기순환입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으로 28도를 유지하면서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가 3도, 4도 더 낮아져요. 선풍기는 사람을 직접 향하게 하지 말고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점진적 온도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28도로 맞추지 마시고 1시간마다 1도씩 올려가세요. 바깥에서 들어오시면 일단 25도로 시작해서 1시간 후 26도, 2시간 후 27도, 3시간 후 28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있어서 28도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비밀은 냉기 방향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직접 바람을 맞으면 관절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에어컨 바람은 위쪽이나 벽면을 향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실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의복 조절입니다. 28도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면 소재의 얇은 긴팔 옷이 가장 좋아요. 반팔보다 얇은 긴팔이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5가지 비밀을 모두 적용하면 28도가 25도만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기요금 전략 효과입니다. 28도로 설정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전력 소비량이 7%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4도와 28도를 비교해 보면 무려 28%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평 아파트에서 2.5kW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한 달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24도 설정 시 일일 전력 사용량 20kW, 월 전력 사용량 600kW, 월 전기요금 약 18만원, 28도 설정 시 일일 전력 사용량 14.4kW 28% 전략, 월 전력 사용량 432kW, 월 전기요금 약 13만원, 월 전략 금액 5만원. 만약 더 큰 집이나 더 오래 사용하신다면 전략 효과는 더 커집니다. 20평 아파트에서 하루 12시간씩 사용하는 경우 24도 약 27만원, 28도 약 19만원, 월 전략 금액 8만원, 여름 3개월 동안이면 최대 24만원까지 전략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28도로 하면 정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줄어나요? 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까? 70세 이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에 24도로 에어컨을 사용하셨는데 7월, 8월 전기요금이 한 달에 25만원씩 나왔어요. 올해는 제가 알려드린 28도 법칙을 사용하셨더니 같은 기간 전기요금이 1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시원함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줄어들다니.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전기요금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비용 전략이에요. 잘못된 에어컨 사용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감기나 폐렴으로 입원하면 일주일에 100에서 200만원, 열사병으로 응급실 가면 한 번에 20에서 30만원이 나와요.
28도 법칙을 지키면 이런 의료비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거죠. 그런데 28도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추가 건강관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법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28도 에어컨 환경에서도 2시간마다 물 한 컵씩은 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마셔야 해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내 환기법입니다. 아무리 28도가 좋다고 해도 하루 종일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바깥이 너무 더우면 새벽이나 밤에 환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온도 체크법입니다. 실내 온도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에어컨 리모컨 온도와 실제 실내 온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 온도가 28도에서 풀마 2도 범위 안에 있으면 적당합니다. 네 번째, 몸의 신호 읽기입니다. 28도로 설정해도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손발이 차갑다면 온도를 1도 올리세요. 계속 땀이 난다면 제습 기능을 강화하세요. 목이 아프거나 코가 막힌다면 바람 방향을 조절하세요. 어지럽거나 피곤하다면 온도차를 줄이고 환기하세요. 다섯 번째,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에어컨을 끄고 응급실에 가세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심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짐, 손발에 힘이 없거나 마비 증상. 이런 증상들은 과도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8도 법칙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24도로 설정하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중간중간 끄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28도로 설정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적어서 계속 틀어놓을 수 있어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이제 28도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에어컨 설정 최적화. 먼저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들고 따라해 보세요. 온도를 28도로 설정하고 모드는 자동으로 맞추세요. 자동 모드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풍량은 약풍이나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강풍으로 하면 전력 소비만 늘어나고 실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제습 기능이 있다면 함께 켜주세요. 온도 28도와 제습 기능이 핵심입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세요. 밤에 주무실 때는 3시간, 4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면 새벽에 너무 춥지 않아요. 2단계 선풍기 배치법. 선풍기는 에어컨과 같은 방향이 아닌 수직으로 배치하세요. 에어컨이 벽 위쪽에 있다면 선풍기는 바닥에서 천장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선풍기 속도는 1에서 2단으로 약하게 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바람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3단계 방 환경 조성.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치세요. 햇빛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2도, 3도 더 올라가거든요. 두꺼운 커튼보다는 얇고 밝은색 커튼이 좋아요. 열을 반사시켜서 더 시원해집니다. 카펫이나 두꺼운 러그는 치워주세요. 바닥이 시원해야 체감 온도가 낮아져요. 냉장고나 TV 같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열도 실내 온도를 올리니까 가능하면 에어컨과 떨어진 곳에 두세요. 4단계 시간대별 운영법. 오전 7시에서 12시. 28도로 설정하고 제습 기능 강화. 아침에는 습도가 높아서 제습이 더 중요해요. 오후 12시에서 18시. 가장 더운 시간대이니 28도 유지하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저녁 18시에서 22시. 바깥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니 1시간마다 온도를 0.5도씩 올려보세요.
28.5도, 29도 이런 식으로요. 밤 22시에서 7시. 타이머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설정하거나 29도로 올려서 새벽에 너무 춥지 않게 하세요. 5단계 주간별 적응 전략. 1주차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기존에 24도, 25도를 사용하셨다면 26도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0.5도씩 올려가세요. 2주차 본격적으로 28도를 적용하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28도가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3주차 이후 완전히 적응되면 날씨에 따라 28도, 29도 사이에서 조절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28도면 덥다고 하실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손님 응대법도 따로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기 30분 전에 26도로 미리 낮춰두세요. 그리고 손님이 앉으실 자리 근처에 작은 선풍기를 틀어두는 거예요. 손님이 시원하네요 라고 하시면 그때 에어컨을 28도로 해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알려드리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배워가세요. 특별한 상황별 대처법. 비오는 날 습도가 높으니 제습 기능을 강화하고 온도는 27도로 살짝 낮춰주세요. 바람 부는 날 환기를 더 자주 하고 에어컨 없이도 선풍기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 28도를 고수하되 수분 섭취를 더 자주 하고 실외 활동은 피하세요. 정전이나 고장 시 미리 준비해둔 부채, 냉수수건, 얼음팩 등을 활용하세요. 전기요금을 더욱 줄이는 추가 꿀팁 5가지. 첫째, 에어컨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하세요. 필터가 막히면 전력 소비가 20%까지 늘어나요. 둘째, 실외기 주변을 깨끗이 하세요.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거나 주변에 물건이 있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셋째, 문과 창문 틈새를 막으세요. 틈새로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넷째, 요리할 때는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춰주세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 시 실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다섯째, 진도수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한 후 에어컨을 틀면 더 빨리 시원해져요.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하면 28도로도 25도만큼 시원하면서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28도 법칙을 사용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 실수들만 피해도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28도 법칙을 사용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갑자기 28도로 바꾸기.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28도로 설정하실 텐데 이건 위험해요. 기존에 24도를 사용하셨다면 갑자기 4도를 올리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덥게 느껴져요. 26도에서 시작해서 이틀에 1도씩 천천히 올려가세요.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도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 선풍기를 사람한테 직접 틀기. 28도로 하니까 더워서 선풍기를 몸에 직접 틀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장시간 직접 바람을 맞으면 관절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선풍기는 공기순환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 밤에도 계속 28도 유지하기. 낮에는 28도가 좋지만 밤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29도로 올리거나 타이머를 설정해서 새벽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세요. 밤새 28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 제습 기능을 무시하기. 온도만 28도로 맞췄는데 왜 덥죠? 온도만큼 중요한 게 습도예요. 습도가 70% 넘으면 28도도 30도처럼 덥게 느껴져요. 제습 기능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제습기를 틀어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 환기를 안 하기. 에어컨을 틀면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루에 2번, 3번은 환기를 해야 해요.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탁해져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10분씩만 환기해 주세요. 이 5가지 실수만 피해도 28도 법칙의 효과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이제 28도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확인하실 것들: 아침 실내 온도와 습도 확인, 필요하면 환기. 점심 햇빛 차단 상태 확인, 선풍기 작동 확인. 저녁 에어컨 필터 상태 확인, 제습 기능 확인. 밤 타이머 설정 또는 온도 1도 상승. 주간별로 확인하실 것들: 1주차 몸의 적응 상태 확인, 필요시 온도 조절. 2주차 전기요금 변화 확인, 건강 상태 점검. 3주차 습관 정착 확인, 주변 환경 최적화. 4주차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 미세 조정. 월별로 확인하실 것들: 에어컨 필터 청소, 실외기 주변 정리, 전기요금 전략 효과 계산, 건강 상태 종합 점검. 선생님, 정말 28도로도 충분히 시원할까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이해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께 추천해드린 방법이고 90% 이상의 분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특히 김할머니처럼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계셨던 분들은 더욱 만족해하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전기요금도 절약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에어컨을 26도로 설정해 보시고 제습 기능을 켜보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천장 향해 틀어보세요. 내일은 26.5도, 모레는 27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가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28도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전기요금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못 틀어서 열사병에 걸리거나 너무 차게 해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28도 법칙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에어컨을 끄고 병원에 가세요. 심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나 식은땀,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짐. 이런 증상들은 열사병이나 온도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28도 법칙을 올바르게 따르시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에어컨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28도로 해봤는데 정말 시원해요. 전기요금이 이만큼 줄었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수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